아니, 이러니까 전세 사기 당하지. 전세금이 어디 푼돈임? 이거 당하면 억 단위로 그냥 날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건마입니다. 요즘 깡통 전세가 늘어나고 전세 사기가 판을 친다는 말이 언론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깡통 전세가 뭐예요? 집주인에게 목돈을 맡기고 대신 계약 기간 동안 공짜로 집을 빌려서 사는 전세 보증금이 집이 사고 팔리는 매매 시세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월등히 비쌀 경우엔 집주인이 집을 팔면 돈이 남을 테니까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고요. 집주인이 배째라 시전하고 끝까지 안 줄 경우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내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집을 경매로 넘겨버리면 시세보다 싸게 넘어가기는 하겠지만 전세금보다는 금액이 클 테니까 소중한 내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별로 없겠죠. 그런데 요즘 들어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전세 보증금이랑 집값이 비슷비슷하거나 전세 보증금이 오히려 집값보다 더 비싸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피해를 안 받으려면 전세 시세와 매매 시세가 차이가 많이 나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야 안전하다는 건 너무너무 상식이고 완전 당연한 건데 오히려 이것도 모르고 당하는 게 바보 아닌가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깡통 전세 사기 안 당할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사회 구조가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뀐 지 오래라서 내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을 하다 보면 하다가 나도 모르게 당하게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다주택자는 서민 피 빨아먹는 나쁜 놈이고 집 없는 서민은 불쌍한 사람으로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굳어져서 무주택자 혜택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집 없으면 세금? 전혀 안 내죠. 건강보험료? 안 오르죠. 그러면서 남들 다 가지고 싶어하는 새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분양받을 때는 혜택 받죠. 이런 장점들이 너무 많으니까 포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 진짜 열심히 살아서 어렵게 모은 1억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빌라 매매가가 1억 1천만 원이라 은행에서 1천만 원만 대출받아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살 수는 있지만 지금 이 빌라를 사버리게 되면 1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더 내야 되고 그동안 없던 세금도 내야 돼서 저축량은 줄어드는데 유주택자가 돼서 분양받을 땐 혜택도 없어지고 와, 이런 단점들을 간수하면서 나보고 고작 초라한 빌라 한 채 가지라고? 말도 안 되죠. 내 형편에 맞는 집을 사는 순간 장점보다 단점이 크고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나는데 누가 이런 집을 사요? 그러니까 지금 가진 능력으로도 살 수 있는 집이 있어도 안 사고요. 최대한 돈을 아낄 수 있는 전세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집이라도 집값이 좀 오를 수 있다고 하면 자산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손해를 감수해 볼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초라한 빌라를 사는 순간 손해가 너무 커서 나조차도 이 집을 안 사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이런 빌라를 사려고 할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라 서로 안 사. 서로 집을 안 사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런 집값은 안 오르죠. 집값이 안 오르니까 투자할 사람이 없죠. 아니 여기에 조금이라도 재개발 가능성이 있으면 누군가는 싹 다 헐고 새로 집 지어서 돈 벌 생각에 돈 있는 사람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집을 사는 사람이 생길 텐데 그러면 집값이 조금 오를 수 있고 집값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이런 집을 사도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판단에 무주택자의 다른 장점을 포기하고서라도 집을 사는 사람이 생길 텐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돈 있는 놈들이 돈 벌게 하면 안 된다고 재개발도 오지게 어렵게 해놔서 이런 집을 리스크 안고 사는 사람이 없으며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값이 안 오르고 집값이 안 오르니 더 안 사고 계속 낙후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좋은 곳에 살 돈은 아직 없고 월세로 살면 월세가 계속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돈을 아낄 수 있는 전세가 나한테는 최선의 선택이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최선의 선택인 건 마찬가지라 서로 최선의 선택지인 전세로 살려고 하다 보니 전세값은 계속 오르지만 집값은 안 오르는 깡통 전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언론에서 깡통 전세다 어쩐다 하고 떠드는 지역들 제대로 한번 살펴보세요. 거의 다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나는 분명 내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인데 하다 보니 깡통 전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고요. 이런 상황에 시장 경기까지 안 좋아져서 집주인이 금전적으로 어려워졌다? 이런 집주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자들도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 없고요. 거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최선의 선택을 하다 보니 당하게 되는 거예요. 깡통 전세가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상황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잘못된 다주택자 나쁜 놈, 무주택자 피해자 프레임으로 다주택자들한테 세금을 계속 올려버려 투자자들이 집을 못 사게 막으면요, 다른 데서도 부작용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리얼 전세 사기인 신축 빌라 사기예요. 소수의 악질 사기꾼 새끼들은 처음부터 사기칠 목적으로 빌라를 새로 짓지만, 이런 악질 사기꾼들보다는 처음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 좀 벌어보겠다고 빌라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었다면 팔릴만 하다 생각해서 신축 빌라를 지었는데, 이거 지어놓고 보니 이상하게 빌라가 안 팔리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투기꾼이라면서 투자자들에게 취득세니 보유세니 종부세니 세금을 과도하게 먹이는데 투자하기가 쉽겠어요?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막아버리니 새로 지은 빌라가 팔리기 어려운 구조로 빠지는 거죠. 그럼 빌라를 지은 사람이 희밤 나 제대로 망했네 하고 손해를 혼자서 감당하려고 할까요? 사람이 한계로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사기칠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차마 내가 전부 손해를 볼 수 없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고 넘겨버리는 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됐건 저찌됐건 사기꾼들은 빌라들의 시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서 신축 빌라라는 이유로 매매가를 주변 시세보다 좀 더 비싸게 책정을 하고요, 전세를 싸게 놓는 것처럼 위장해서 전세 계약을 하는데, 아직 살고 싶어하는 수준의 집을 살 정도의 자금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빌라를 매매하면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을 전세금에 전세 대출을 받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컨설팅을 해주면 부담이 더 줄어드는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피해자를 이용하거든요. 거기다가 반대쪽에서는 투자자를 구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 신축 빌라를 사기만 하면 전세는 우리가 알아서 빼주겠다면서, 보통 빌라가 매매가 어려우니 이 지역은 오히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다, 매매가가 2억 5천인데 전세를 2억 6천에 우리가 알아서 맞춰주면 본인은 앉아서 1,000만원 벌고 시작하는 거 아니겠냐며 꼬시면서 이중으로 사기를 쳐요. 매매 사기를 칠 호구를 못 찾았다 그러면 작정하고 배짜라를 시전할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집주인을 만들고 전세입자를 그 사람한테 계약하게 하는데, 알고 보니 나한테 전세대출이나 전세계약에 도움을 줬던 분양업자, 부동산 업체 전부 사기꾼이고, 서류상에 인적사항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라서 개인정보도 아무것도 몰라서 진범들은 잡지도 못하고요, 그들에게 속은 서류상 집주인도 전세입자도 사기 피해를 동시에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지같은 전세 사기가 애초에 왜 가능할까요? 과연 주변에 전세 시세가 저렴하거나 전세 물량이 많은데도 이런 사기가 가능할까? 우리나라 국평 아파트 대장이라는 아크로 리버파크 매매가는 46억 6천만원인데 전세가는 18억 5천만원이에요. 우리나라 강남 부자들이 모여 산다고 소문났던 타워팰리스, 여기는 매매가 48억, 전세가 19억 2,930만원이에요. 한강뷰에 연예인들 많이 산다고 알려진 성수동 트리마제, 여기는 매매가 38억 9천인데 전세는 25억이죠. 이런 부자들이 사는 집들은 깡통 전세?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 이런 게 가능할까요? 택도 없죠. 잘 사는 동네는 애초에 아까 말한 전세 사기를 당할 건덕지 자체가 없어요. 전세 물량이 많아도 사기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겠죠. 전세가를 매매가보다 비싸게 받거나 비슷하게는 받아야 사기가 가능한데, 주변에 저렴한 물건이 많으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전세 사기 당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선택지가 부족한데 혹할 만한 조건들을 옆에서 제시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살고 싶은 아파트의 가격은 비싸서 거기 살 돈은 아직 없는데 25억 주고 전세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라고 세금도 안 내고 분양 혜택도 있는데, 아니 1억 2천짜리 빌라 주인은 유주택자라고 세금은 내면서 분양 혜택은 없으니까 당장 내가 살 수 있는 수준의 집은 사면 손해만 보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손해를 보려고 할까요? 안 그래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까 최선의 선택지인 전세로 살아가야겠고, 이렇게 서로 비슷한 환경에서 너도 나도 전세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전세가는 오르면서 집값은 오르지 않는 상황에 갇혀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비슷한 사람들끼리 좀 더 나은 선택을 하다가 하면서 사기에 당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전세가 유리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내 집 마련이 유리할 수 있으면, 또 누군가에게는 월세로 살면서 차라리 그 목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 이걸 정책적으로 막으면 돼요? 무주택자가 정의라면서 자꾸 다른 선택을 못하게 강요하니까 사람들이 가장 나은 선택지인 전세로 몰리면서 부작용이 계속 생기고, 이러니까 전세 사기 당하지. 전세금이 어디 푼돈임? 이거 당하면 억 단위로 그냥 날리는 거예요. 하루빨리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잘못된 규제들이 싹 사라지고 시장이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